안녕하세요, 웬디오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요. 저는 오후 출근에 앞서서 집에서 점심 먹고 카페에서 좋아하는 또 아이스 라떼 한 잔 마시면서 동영상 하나 찍으려고요. 음, 어제 제가 일찍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이제 오후 근무를 했죠. 그래서 어제 얘기하고 관련된 건데 이제 어머니 아팠다가 회복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심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걸 조금 자세하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35년생 만 90세, 누나 65년생 만 60세입니다. 어머니 누나가 정확히 중1 때니까 약 14살 정도죠. 우리나라 13살? 만 13살. 그때 이제 충격에 의해서 정신병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거의 47년 정도를 정신지체죠. 장애인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은 말도 못하게 정말 많고요. 어머니가 그런 과정에서 많이 이제 힘들으셨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어머니도 젊고 어린 딸, 10대 딸, 20대 딸, 그 딸이 정신질환으로 이제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백방으로 이제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었고 어렵게 시설도 많이 보냈다가 했는데 사실 중증의 정신질환자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정신병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최근의 결론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학대나 수모도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하고 누나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도 동생으로서 자식으로서 이제 바라보면서 두 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위태위태했지만 나름대로 그럴 만한 또 괜찮은 면도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한 5년이죠. 약 5년 전 2021년 초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제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입원을 했는데 누나도 누가 전적으로 보호자가 있지 않으면 혼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요양원 해야 되고 병원에서 간병인 해야 되고 또 누나는 누나대로 또 돌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번거롭고 힘들었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이제 됐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또 어머니는 이제 쭉 장사를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같이 하셨다가 아버지가 이제 중풍으로 이제 활동을 못 하시고 나서 또 이제 그걸 이어받으셔서 하셨는데 어쨌든 그거를 혼자 오래 하셨죠.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제 고3 때였으니까 한 37년 뭐 이 정도 37년 정도 이렇게 그 전이었고 그래서 중풍으로 17년 18년 정도를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내 이제 어머니가 혼자 생활을 이제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하나의 어떤 천직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보람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많은 단골들도 생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즐거움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 성격 자체가 누나가 정신병 환자로서 장애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 소통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시장에 나가는 게 큰 낙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한동안은 그 버스에 아침에 일찍 새벽 뭐 첫 차로 버스로 장에 가서 또 짐 장사를 하고 나서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버스 타러 가는 시간 또 거기 걸어가고 또 짐 들고 가고 또 장사를 하고 돌아오고 하는 것들이 버스가 이렇게 도시처럼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이 이제 큰 육체적인 무리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 누나 쪽에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와서 있는데 그 활동 보조사를 주로 시장에 그 교통편을 제공해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일장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우미가 새벽에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뭐 데리고 하는 이거를로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다른 케어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어머니도 그걸 원하시지 않고 왜냐하면 시장에 그 데려다 주고 오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다른 거는 요구를 많이 안 하셨고 이제 성격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상성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5년 전에 아프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매달 한 번씩 자주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 번씩 그 어머니가 그 활동 보조사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 많이 불평도 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른 분으로 바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또 원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장을 또 못 가게 된다는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그 요번 그 진드기 물리죠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이제 치사율도 한 2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시장은 이제 그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간호조무사가 아니죠 활동보조사도 이제 그 시장을 가지 않게 되니까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분도 중지시키고 이제 해오면서 이제 결국은 새로운 분으로 이제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분은 이제 훨씬 어머니하고 성격도 잘 맞고 제가 봤을 때도 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에 있는 분이 나빴다기보다 어머니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하고 어머니 연로하신 분, 누나 장애인 이 두 분이 조합이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좀 지난번 갔다 오고 나서는 많이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저는 최소 한 달을 한 번, 두 번 이제 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으면 정말 불편한 동거죠. 그렇게 계속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물론 어머니도 그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의사 말씀에 의하면은 정말 연명 치료를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런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신장 쪽이 안 좋아서 소변줄을 마치 평생 그 몸에 달고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기적적으로 소변줄 뺄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양원을 보내야 되겠다. 혼자 내가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주까지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을 갈 자격을 만들었는데 요양원을 보낼 수 없었던 거는 누나 때문이었습니다. 누나를 또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나까지 같이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누나는 이제 되지 않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머니가 요양을 가지도 않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고 또 새로운 활동 보조사가 와가지고 그 집안 일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병원 일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케어해 주시게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일은 계속 있어요. 나이가 드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빨 치료 뭐라든지 기타 병원
그런 것들 쭉 있지만 어쨌든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이것 때문에 막 기도를 따로 막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있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 생활을 접고 내려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세요. 안녕.